자, 우리는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initialize 함수가 있습니다. init 함수가 있고요. init 함수는 하는 일을 보면 아규먼트로 두 개의 값을 전달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필수 아규먼트예요. 반드시 값을 줘야만 돼요. 그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길이도 주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4, 세로 길이도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3. 그렇게 하면 이니셜라이즈는요, 객체의 변수 두 개를 만들어요. 객체 안에 width라고 하는 변수와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첫 번째 width라고 하는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width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요 height는 요거 얘기하죠. 예.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height라고 하는 값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height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rea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하게 되고요.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는 다른 아규먼트 필요 없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직사각형의 그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resize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몇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야 될까요? 반드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바꿔주기 위한 값,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바꿔주기 위한 값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resize 메서드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형태였었어요. 있는 형태였었고 셀프.width는 이 rectangle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가 되어져 있었던 그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셀프.width는 new width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셀프가 안 붙어 있죠. 셀프가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다른 데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란 얘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앞에 셀프를 붙이는 거고요. 앞에 셀프를 붙이는 거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값은 그냥 변수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 변수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파라미터에서 온 거죠. 어? 파라미터 이름 그대로 쓴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죠? 파라미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호출할 때, 메서드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였었잖아요. 그죠?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파라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코드에서는 new width는 16, new height는 4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를 뭘로 바꾸겠다? 16으로 바꾸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여기는 왜 셀프를 안 붙였느냐? 셀프를 안 붙인 이유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아니니까 파라미터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니까 셀프를 안 붙인 거고요. 여기서 위드스에 셀프를 붙여준 이유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width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죠. 이거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가 된 객체를 이용하실 때는, 클래스를 이용하실 때는요, 먼저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변수 이름, 객체를, 네, 객체를 할당해서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이 변수에서
객체에서 변수나 메서드들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 렉트 1번이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 렉트 1번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렉트 1번의 둘레 길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렉트를 또 계속해서, 렉트를 몇 가지만 더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렉트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이라고 만들 거예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주면 되겠죠?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2인 그런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죠. 그럼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정사각형에서 프린트 여기서는 포맷 스트링으로 할게요. 포맷 스트링. 리사이즈 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즈 전인데 가로 길이 출력해 볼 거고요. 어, 아, 그냥 렉트 2번이라고만 할까요? 그냥 렉트 2번. 렉트 2번이라고 하고 가로 길이 출력해 볼 거고요. 세로 길이 출력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둘레 길이 출력해 볼 거예요. 네 가지의 숫자를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가로 길이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가로 길이 출력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부터 뭐라고 쓰면 되죠? 렉트 2번 점 가로 길이는 width 세로 길이 출력하시려면 렉트 2번 점 height 넓이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렉트 2번 점 area라고 메서드 호출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둘레 길이 출력하려면 렉트 2번 점 perimeter라고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죠. 되셨습니까? 되신 분들 실행해 보시고요. 결과 맞나요? 렉트 2번은 위드스가 2이고 하이트가 2인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2라고 나왔습니다. 넓이는 2 곱하기 2니까 4. 그죠? 둘레는 곱하기 2를 하면 2 더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죠. 맞아요? 잘 되나요? 자, 렉트 2번을 리사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그대로 놔두는데 세로 길이를 2배를 늘릴게요. 그러면은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이 되어버리겠죠? 정사각형에서 세로가 길쭉한 직사각형이 되어버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 복사하셔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요거는 변경 후겠죠? 이거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객체를 처음에 초기화만 했을 때에는 가로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이었는데 리사이즈를 하고 나니까 가로 세로의 크기가 바뀌었죠. 그럼 넓이도 바뀔 거고요. 둘레의 길이도 바뀌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의 여기서 렉트 1번 생성한 것부터 렉트 2번까지의 코드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렉트 1번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죠. 그리고 생성자 호출했어요. 이 코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코드. 그죠?
자, 객체를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메모리 어딘가에, at, at이란 뜻입니다. 메모리 어딘가에 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객체는 변수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변수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객체? 렉탱글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렉탱글 클래스에 애트리뷰트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 뭐하고 뭐? 위드스하고 하이트. 그러니까 객체를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와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음. 그리고 위드스에다가 얼마를 저장한 거예요? 4를 저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처음에 3을 저장했죠. 그죠? 그게 지금 화면에서 렉탱글 하고 되어져 있는 부분. 그죠? 네. 우리는 저 주소가 실제로 메모리 주소가 어딘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메모리에 이런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객체를 렉탱글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사각형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 얘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 객체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변수 이름이 뭐예요? rect 1번. 이렇게 이름을 준 거죠. 여기 rect 1번이라고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rect 2번을 볼게요. rect 2번. rect 2번은 똑같이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메모리에다가 객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똑같이 생성자를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규먼트는 다른 값들을 줬죠. 그죠? 위드스는 얼마로? 위드스는 2로. 그 다음에 하이트도 똑같이 위드스랑 똑같이 2로 줬죠. 그죠?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렉트 2번은 렉탱글 2,2라고 하는 그 코드에서 저런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찾아가기 위한 변수 이름이 이게 렉트 2번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메모리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두 개가 있는 상태인데 어, 렉트 1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프린트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코드들. 그죠?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프린트는 뭘까요? 렉트 1번 width, 렉트 1번 height, 렉트 1번 area 호출, 렉트 1번 perimeter 호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점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간다. 예요. 찾아간다. 안에 있는 거를 안에 있는 거를 읽어오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참조한다. 레퍼런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냥 그 안에, 우리는 그냥 쉽게 렉트 1번 사각형 안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렉트 1번 사각형 안에 있는. 아셨죠? 네. 그래서, 렉트 1번, 점은 찾아가겠죠? 거기에는 무슨 변수가 있어요, 지금? 딱 width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건 출력해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줄이. 그러니까 뭐라고 출력하겠어요? 이 변수에 있는 값은 4니까 4를 출력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rect 1번 점 height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거기에 뭐 있어요? 3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고 출력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ect 1번 점 하고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응? 자, area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셀프가 가지고 있는 이잖아요. 셀프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때 셀프는 누가 될까요?
렉트 1번에서 에리어를 호출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렉트 1번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리어가 셀프, 여기서의 셀프점은 셀프점 위드스 셀프점 하이트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네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넓이를 얘네들 가지고서 넓이 계산하니까 12.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서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니까 7이 14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뭘 했나요? 리사이즈를 호출했어요. 렉트 1번에서 리사이즈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죠? 어, 렉트 1번 점 하고서 렉트 1번 점 하고서 리사이즈 호출하면서 값을 두 개를 줬죠. 값을 첫 번째 16, 두 번째는 4 이렇게 줬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 자, 리사이즈도 무슨 일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얘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맞아요? 우리 클래스 코드를 보면 클래스 안에 리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 데피니션 그 안에 보면 셀프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얘로 바꾸겠다라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셀프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를 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있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셀프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초기화된 값 대신에 넘겨주는 값으로 그 다음에 렉트 1번이 가지고 있는 하이트를 초기화된 값 대신에 여기 넘겨주는 값으로 바꾸겠다. 이게 리사이즈.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가 생기는 메모리에 새로운 주소 번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거기 변수 값들만 바뀐 거예요. 이게 리사이즈.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대를 호출했을 때는 4, 3이라고 하는 변수 값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었는데 리사이즈를 호출하니까 뭐가 된다? 16과 4를 가지고 있는 16이라는 값과 4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리사이즈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리사이즈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에리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리사이즈를 하고 나서 렉트 1번 점 area 또 했잖아요. 그죠? 그쵸?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렉트 1번 찾아가서 1번 사각형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는 값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16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64. 그게 여기 있는 코드에서 한 일들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들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밑에 렉트 2번. 렉트 2번은 처음에 생성자를 부를 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렉트 2번 점 찾아가서 점은 찾아간다. 그죠? 찾아가서 위드스 출력해라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렉트 2번 점 하이트 해라 그럼 읽어줘라 그러면 2 이렇게 되겠죠. 그게 처음 프린트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프린트문 있잖아요. 이 프린트문. 여기 있는 프린트문에서 렉트 2번 점 위드스, 렉트 2번 점 하이트는 저 메모리에 저런 상태의 값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를 출력하죠. 렉트 2번 점 하고서 area 이렇게 호출하죠. 그죠? 그럼 렉트 2번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서 2 곱하기 2 하니까 4가 나오는 거고 그쵸? 그럼 렉트 2번 점 하고서 페리미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렉트 2번 찾아가서 렉트 2번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서 둘레의 길이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2 더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뭐 했어요? 그 밑에 줄에서 리사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리사이즈를 했어요? 렉트 1번에서 리사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렉트 2번에서 리사이즈를 했잖아요. 여기서 리사이즈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값을 2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4라고 줬나요? 아,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어. 렉트 2번 점 리사이즈 해라. 가로 길이는 2로 세로 길이는 4로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 셀프점 위드스를 찾아가서 그죠? 어. 이 리사이즈 안에서의 셀프는 얘를 불러준 객체가 셀프가 되는 거니까 그죠? 셀프점 위드스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내가 전달해 준 값으로 바꿔라 인 거고 셀프점 하이트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내가 전달해 준 값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리사이즈. 그러고 나서 에리어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셀프점 위드스는 2고 셀프점 하이트는 4니까 2 곱하기 4로 넓이를 계산하게 될 거고 둘레의 길이는 2 더하기 4, 6 곱하기 2 해서 12가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코드가 여기 있는 코드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각형을 만들고 두 번째 사각형에서 넓이를 출력한다.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바꿔주고 바뀐 사각형의 넓이를 출력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코드 자체가. 코드의 의미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직사각형의 크기를 바꾸고 나서 넓이를 계산하면 바뀐 크기의 넓이가 계산돼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객체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있죠. 객체를 만들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객체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뭐를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객체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 따로 만들고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 따로 만들고 값을 바꾸고 싶으면 위드스는 얼마 이렇게 해서 바꿨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묶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묶어주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들과 이게 데이터들과 기능들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다? 객체라고 얘기하겠다. 1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2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르죠. 기능은 같을 수 있어요. 기능은 같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그 기능의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뭐 평균을 계산해라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들에 따라서 평균을 계산하는 그 공식은 똑같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따라서 평균은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그 의미인 거예요. 어. 첫 번째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넓이와 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기능. 두 번째 사각형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기능. 요렇게 코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렉탱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요번에는 예제 3번이 되겠죠. 예제 3번인데
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 2차원 평면에서의 점일 수도 있고 3차원 평면에서의 점일 수도 있는데 조금 편한 게 조금 쉬운 게 2차원 평면이겠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의 한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객체다라고 할 거고요. 2차원 평면이란 얘기는 X축, 그다음에 여기 Y축, X축과 Y축이 만나는 곳이 원점, 임의의 점 하나가 있겠죠.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위치, Y축과 만나는 위치, 이게 이 점의 좌표잖아요. 그죠? 그쵸? 뭐, 요 정도는 아시죠? 그죠?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점이라고 하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 다시 얘기하면 변수들, 몇 개가 있으면 될까요? 두 개. X좌표, Y좌표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성은 변수 이름을 하나는 X,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변수는 그냥 간단하게 Y라고만 하겠습니다. 굳이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X. 그럼 이거는 그 점의 X좌표, X좌표를 X좌표고 얘는 Y좌표다. Y좌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값은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좌표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은 기본값은 0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수를 만들 때 함수에 디폴트 아규먼트 주는 거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닛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잖아요. 특별한 종류의 함수잖아요. 그럼 아규먼트에다가 디폴트 아규먼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그 사용하던 그런 문법들은 메서드를 만들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능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름은 move라고 할 거예요. move. 이동입니다. 이동하다. 이동하다. 얘는 그 점의 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dx만큼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dy만큼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 이동만 시키면 돼요. 리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턴을 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기능은 distance라고 할 거예요. distance, 거리란 뜻이잖아요. 두 점 간의 거리를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두 점 간의 거리를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 공식을 적어드리면 첫 번째 점의 x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빼고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의 y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y좌표를 빼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 루트를 해줘야 되겠죠? 0.5 제곱까지를 하시면 그러면 얘가 그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0.5제곱이라는 얘기는 루트란 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x1 빼기 x2 요거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이게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이에요.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써드렸으니까 써드린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게 아마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거를 만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객체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점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디스턴스를 호출하는 메서드는 이미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호출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셀프.x, 셀프.y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x1, y1에 해당하는 거는 디스턴스를 호출하는 점의 x좌표, y좌표니까 셀프.x, 셀프.y가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점, 그럼 새로운 점 하나가 더 있겠죠? 새로운 점의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점의 x좌표, y좌표는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야지 x좌표, y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에는 아규먼트가 있어야 돼요. 아규먼트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힌트를 안 드릴게요. 한번 아규먼트를 어떻게 주면 그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x좌표와 y좌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브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할지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되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할지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도 아규먼트를 가져야 돼요. 아규먼트를 가져야 되고요. 이게 아규먼트가 될 거예요.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도 요거는 자기 위치예요. 자기 위치에서 다른 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자기 위치, 셀프가 자기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다른 점의 y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가 아규먼트가 될 거예요. 얘네가 아규먼트가 될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하시고 두 개의 메서드, 무브와 디스턴스를 만들어 주시고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